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서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김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망언, 실언이라고 외부에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난에 정말 아무런 저항 내지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굴복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렇게 의지가 없고 소신도 없고 이렇게 여론에 흔들리는, 여론도 아닙니다, 악의적인 공세에 굴복하는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집권 여당으로서 자처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948년 4월 김구의 남북협상, 그 김구의 본심, 진의, 그의 애국 정신,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남북협상이 소련과 그 괴뢰인 김일성이가 애초부터 그 의도를 갖고 기획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간첩을 난파해가지고 김구와 김규식을 포섭하는 공작을 시행했고, 그 결과 김구, 김규식 측근들이 다 포섭됐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김구, 김규식이 북한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북한에 가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소련과 그 괴뢰한테 일종의 정당성, 명분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김구를 이용했다. 김구가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됐다. 이게 이런 평가가 가능한데, 대체 이게 뭐가 망언이고 실언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거기에 굴복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확대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김대중의 6.15, 노무현의 14, 문재인의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9월 9.19 평양 선언, 이런 것도 비판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명목장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들도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런 행각들을 벌였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비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결과물들이 대체 어떤 의미를 안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민족 화해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어디 감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냐? 나중에 이런 꼴을 자초하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김대중의 6.15, 2000년 6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그리고 북한 독재 정권의 수괴 김정일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 6.15 공동선언의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끼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뭡니까? 외세를 배격해야 된다. 외세가 뭡니까? 미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유사시 미군 지원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 김대중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떠나서 북한은 분명히 그런 의도를 했는데, 이거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한 순간 북한한테 일종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겁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그로 인한 남남 갈등의 빌미를 줬다 그겁니다. 이 6.15 선언 1항이. 이 항은 더 심각합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러분들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1980년 김일성이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소위 높은 단계 연방제안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을 차치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라는 거는 이 높은 단계 연방제안을 한 차례 위장해가지고 이 우리 국민들 향해서 일종의 기만술을 펼치는 용어입니다. 용어에 불과합니다. 기만술입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과 북이 통일하자, 군사 외교권을 각각 남북한이 갖고 이 상태에서 연방제로 통일하자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상태로 통일을 했다 그겁니다. 군사 외교권까지 가진 체제를 달리하는 그 정부가 두 개가 한반도에 있고, 그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건 분명히 6.15 선언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우리의 연합장과 있지도 않네, 공통점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하고 그 방향으로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그 문제가 뭐냐? 북한에는 외국군대가 없었고 우리 남한에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 통일도 아니겠지만 통일됐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주한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 목소리 친북 종북 세력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추후에 군사권을 그대로 가진 북한 독재 정권이 무력 남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미군이나 다른 외국 군대가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안보수사기관, 국가정보원 이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존립 근거, 설치 근거, 운영 근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산당과 북한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우리 김일성 장군님, 김정은 장군님, 천출명장 김정은 장군님 외치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이들을 막고 이들을 처벌하고 이들을 단속할 수단과 명분이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 안보 이 체제 수호 장치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온갖
친북 종북 세력들이 무슨 백두칭송위원회가 광화문에 등장을 하고 내란 선동을 해대고 사회 갈등을 조장해대고 민심을 교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북한 지하당이 암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체제 수호 장치들이 온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방제 통일 이후 남한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체제 수호 장치들을 차례대로 해체한 뒤에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조장하고 그 결과 수립된 영공 정권과 통일하거나 남침을 해가지고 한반도 공산화를 실현할 그 야욕에 기반해서 이런 기만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15일 날 당시 방북했던 김대중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대중의 본심 진위와 무관하게 이거는 김구의 1948년 4월 남북협상 참여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대중의 본심 진위와 무관하게 그가 김정일과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대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대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한 것은 최소한 그가 김정일에게 이용당했다는 비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대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국내임이 취한 이런 입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 김대중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폄하를 해? 거기에 대해서 편매를 해? 거기에 대해서 망언을 해?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노무현과 김정일 회담 이건 뭐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선언의 성격 자체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과 김정일 회담의 결과물인 6.15 선언을 구체화하는 어떻게 하면 북한에다 뭔가를 더 많이 해줄 것인가 이걸 구체화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별로 특별히 이렇게 지적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 14선언 1항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이 1항의 취지 하에서 그 내용들이 후술돼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언급할 이유는 없다. 6.15 선언과 거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노무현의 본심 진위와 무관하게 분명히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했던 이 노무현 김정일 합의 이것도 이 문맥만 놓고 보면 이 배경만 놓고 보면 이 선언이 안고 있는 위험 이런 걸 떠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적화 통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합의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비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소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내놨지 않습니까?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에 나가도록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완화된 일이 있습니까?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뭘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남북 평화의 제일 조건이 북한의 핵 폐기인데 문재인 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증하고 다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북한은 예전부터도 그랬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핵 폐기는 없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CVID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받고 있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김정은과 이런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다가 김정은의 비핵화 가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결국엔 전 세계를 상대로 비핵화 사기극을 펼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의 본심과 그의 진의와 무관하게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동조 내지는 가담했다. 참여했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역시 문재인의 의도를 떠나서 그가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공동 주연 내지는 조연으로 활약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운운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비판할 겁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평양선언도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평양선언이 있었는데 이 평양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소리 다 해놨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드는 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김정은의 평화공세,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현혹돼가지고 그저 북한 독재 정권이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비축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미사일 감시, 탐지,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무기 체계를 만드는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 빌미를 제공한 게 바로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9월 평양 선언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옹호하는 이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할 겁니다. 분명 그렇게 얘기할 거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별개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이들의 대북 접촉과 그 결과물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북한의 어떤 기만 전술들을 갖다가 우리가 용인하는 그런 것들을 자초하는 그런 합의들을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럼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북한의 사기극에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갔다고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객관적 평가를 해야 나중에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말하면 이들은 북한 독재 정권에 이용당한 거고 좋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만술 사기극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못하는 겁니까? 아무리 독립운동가 김구라고 하더라도 그 김구가 해방 공간에서 정치인 김구로서 활동했을 때 이 김구의 패착 내지는 김구의 판단 착오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엔 그로 인한 남북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북한 독재 정권한테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 분단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이걸 분석도 못하고 이걸 평가도 못합니까? 민족과 독립과 통일에 대한 김구의 대의, 열망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가 남북협상에 참여한 과정, 남북협상의 결과물, 이후 북한 독재 정권에 일종의 명분을 준 일은 그 자체로 평가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망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객관적 평가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판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외부의 비난, 외부의 악의적 공세에 굴복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